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고대 구로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아청소년 분과를 맡고 있는 교수 이문수라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하니까 이름이 긴데요. 간단하게 줄여서 ADHD라고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인이란 어떠한 개인이 어떤 상태나 사건으로 인해서 ADHD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딱 집어서 ADHD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팔이 부러졌다면 교통사고가 팔 골절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ADHD에서는 확실한 단일 원인이 딱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확실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ADHD가 발생할 가능성을 분명히 높이는 경우에 위험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원인이 불분명하지만 위험 요인으로는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인 ADHD 경우에도 아무래도 소아청소년기의 ADHD가 이어지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성인 ADHD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기가 아닌 성인기에 발생하는 ADHD도 일부 있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수준으로 아주 소수이고 절대 다수는 소아청소년기부터 이어져 왔다고 보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현재 ADHD는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인 위험 요인들이 쌓여서 뇌에서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전적인 것이고 기타 환경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가계도 연구에 따르면 ADHD로 진단된 아동의 부모나 형제에서 또한 ADHD로 진단될 가능성이 2배에서 8배까지도 높다고 합니다. 또 입양 아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입양 아동이 ADHD인 경우 입양한 부모가 ADHD로 진단받을 확률은 6% 정도인데 반해서 생물학적인 부모가 ADHD일 확률은 18%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같은 ADHD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자녀가 ADHD를 갖고 있을 확률은 무려 57%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말해주는 것은 ADHD는 유전되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분자 유전학적 연구를 통해서 ADHD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빈도에 비해서 너무 유전자 변이가 드물거나 흔하더라도 조현병, 자폐범주장애, 정신지체에서 발견된 기존의 유전자 변이와 겹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이 유전자를 ADHD만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DHD는 높은 유전성은 확인되지만 ADHD만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다른 정신질환에서도 유사한 것이며 아마도 여러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부 유전자의 발현이 영향을 받는 등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 ADHD가 있으면 100% 아이에게 생긴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여러 환경적인 부분들이 상호작용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임신 중에 임산부의 음주, 흡연, 물질 남용,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와 신생아가 미숙아이거나 저체중인 경우 ADHD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임신과 출산 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 ADHD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애초에 임산부가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신생아들이 ADHD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와 동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ADHD의 원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임신 이후에 성장하면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부모가 적대적인 양육 스타일을 가지거나 부정적인 모자 관계를 가지거나 학대가 있었거나 가족 내의 심한 갈등, 따돌림 등은 분명히 통계적으로 ADHD 발병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치료나 개입을 통해서 이런 환경의 변화가 생길 경우에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사회심리적인 환경이 ADHD의 원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딱 잘라서 이거 하나만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ADHD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임신 중이나 초기 아동기에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납이나 유기염소제, 유기인 살충제 등의 환경 독소에 과량 노출된 경우,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영양이 결핍된 경우, 또 설탕이나 인공색소 등의 식품 첨가물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등이 ADHD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환경 독소의 노출은 위험 요인으로 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ADHD는 이러한 환경 독소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아서 역시 많은 위험 요인들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경학적인 이상이란 뇌의 구조나 기능, 연결, 신경 전달 물질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전적, 환경적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이상 쌓이면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면서 ADHD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뇌 전두엽에서 기저핵을 거쳐서 소뇌로 이어지는 회로에 이상이 생기고 도파민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만 좀 어렴풋이 대략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연구 기법의 발달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ADHD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ADHD에서 일관되게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뇌 회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조절 네트워크입니다. 주로 전두엽과 관련이 있는데요. 각성하고 주의 집중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에 집중해서 생각할 때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데 집중력 저하가 가장 특징인 ADHD에서는 이 네트워크의 기능이 저하되는 소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란 컴퓨터가 켜져는 있지만 아무 프로그램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자동차를 시동만 켜놓고 가지는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깨어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인데 이럴 때 오히려 활성화된 뇌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원래 무언가에 집중해서 인지적으로 활성화되어져 있을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활성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집중하지 않을 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활성도가 강해지는 등 앞서 말씀드린 인지조절 네트워크와는 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ADHD에서는 인지조절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때에도 이 네트워크가 약해지지 않고 과활동을 보인다고 해서 이 활동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뇌에서 시작해서 피질 변연계로 가는 도파민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동기, 보상, 실행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로에 속하는 신경의 말단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ADHD에서는 이 회로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ADHD 치료제는 대개 도파민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회로들의 이상을 통해서 오게 되는 문제가 대표적인 것이 실행기능의 손상입니다. 실행기능은 쉽게 말씀드려서 사고와 행동의 의식적인 조절과 관련된 일련의 정신기능입니다. 주로 전두엽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집중의 효율성이나 반응 억제 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업무의 완성도, 꼼꼼한 검토 등 업무 능력에 영향을 주고 또 분노 조절이나 충동 억제 등을 어렵게 해서 성인에서는 이혼이나 음주운전, 직장에서의 실직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단순히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문제가 아니라 즉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 신경학적인 질환 문제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ADHD의 원인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성인의 ADHD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